탁구 선수들에겐 경기 중 서브를 기다릴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럴 땐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한 가지씩 특유의 버릇들이 등장하곤 한다. 서브를 기다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던 중국 여자 선수가 있었다. 맞은편에선 한국의 남자 선수. 큰 키에 뒤로 묶은 말총머리,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던 중국 선수의 모습이 한국 남자 선수에게는 어쩐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그 후 두 사람은 경기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한국의 안재영은 장난스레 머리카락을 쓸어올렸고 이를 본 중국의 자오즈미는 스스럼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리하오마라는 간단한 중국말 인사로 안재영이 소설 같은 핑퐁사랑에 첫 서브를 넣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일정이 모두 끝나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 후 5년에 걸쳐 이어진 핑퐁사랑, 그 대장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안재영은 여전히 익숙한 모습으로 탁구대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지금 탁구채가 들려져 있지 않다. 한때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이름 높았던 안재영은 이제 탁구 코치로 변신해 있다. 같은 연습하면서도 너는 연결하는데 저렇게 하고 남의 걔들은 박자라든지 게임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겉으로는 안 보이지. 어? 겉으로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안 보이지만 주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음악, 박자, 작전이나 어떤 그런 데 항상 연구한다. 시합 때 나오는 그 상황은. 가끔은 탁구채를 직접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수 시절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지던 승패의 줄다리기와는 역시 다르다. 背过来，不用妈妈背一个呗，背背，来爸爸，你背背来，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手给妈妈手， 안재영이 탁구대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즈음 왕년의 탁구 스타 자오즈미는 또 다른 볼일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이제 9개월 된 아들 병훈이 하나를 돌보며 온종일 집안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병훈아, 탁구공은 이제 병훈이 손에 만만한 장난감으로 들려져 있을 뿐이다. 대신 그 공으로 세기를 주름잡던 자오즈민의 모습은 다시 보기가 힘들어졌다. 결혼하고 3년의 세월이 그를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병훈이와 빙슌이 두 개의 이름 사이를 오가며 아이는 어떤 말을 배워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표정이다. 아빠야. 아빠야. 에이, 아빠야. 원희 안녕. 잘 있었어? 어? 뭐 했어 오늘?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아이고. 아빠. 병훈이의 모국어 공부는 아무래도 아빠가 퇴근을 하고서야 시작이 된다. 그래? 내 가방. 그래. 이거 오늘 병원이 뭐 했어? 앉아. 병원이 뭐 했어? 이렇게 병원이 뭐 했나? 더워. 어? 그래? 응. 좀 마셔래? 여보세요? 네,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누구야? 동sam수. 그래? 여보세요? 예, 저 안재영입니다.
예예. 시청에서요. 시청 전산실. 자오즈미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우리말을 익혔다. 하지만 보통의 한국 엄마들처럼 우리말 짝짝꿍으로 아이를 어르기는 아직 무리다. 한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지 그녀는 주로 남편을 통해 그걸 배운다. 자, 머리 감을까? 국가대표 3군 코치를 맡아줬지만 병훈이를 낳고부터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앉아. 그래. 앉아.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데도 그녀는 병훈이가 생긴 뒤 부쩍 세월이 빨라졌다고 느낀다. 아야, 아이고, 아야. 너무 착하다. 됐어.哎，여기다가大屁股，洗洗你的大屁股。哎呀，哎呀，哎呀，真吵！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람아. 5년간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연애를 했었다. 그리고 천신만고 그 유별난 연애 끝에 이들은 지금 같이 있을 수 있게 됐다. 바꿀 수 없는. 안 되죠? 바꿀 수 없는. 恋爱的时候跟结婚以后，他有没有什么不一样的地方？好像没有什么特别大的那样的。 별다른 차이는 아직 못 발견했어요. 결혼 전에 재영 씨는 말수가 적고 또 내성적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똑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말수가 더 적대요. 자기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말이 없어요. 사실 결혼 전엔 서로 좋은 점만 보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180도로 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2년 반을 같이 살아도 변함이 없어서 내심 안심을 했죠. 안재영 자오즈민 부부는 요즘도 탁구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자주 부름을 받는다. 지금 가는 곳은 국민학교 탁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고창이다. 공부하는 기분으로가 아니라 비로소 노래하는 기분으로 자오즈민이 중국 노래를 흥얼거린다. 공부하는 기분이 드는 건 반대로 안재영이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고창군 학생체육관에는 오후가 돼서야 도착을 했다.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의 사인 공세였다.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인 받은 사인 해줄게. 끝없이 몰려드는 고사리 손들을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자오즈미는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팬들의 사인 공세가 있을 때마다 안재영은 번번이 아내보다 덜 시달려도 좋다. 잘 안 되는데? 그래서인지 훨씬 여유 있는 표정이다. 안재영 부부는 지금껏 자신들을 불러주는 행사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꼬박꼬박 참석해오고 있다. 그것이 자신들의 결혼을 성원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들이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때마다 힘이 돼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은 평생 다정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 되리라 믿는다.
자, 물어볼 사람? 묻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언제부터 탁구를 시작했어요? 나? 네. 나는 9살 때부터. 9살 때부터. 이 언니는요? 8살. 8살 때. 8살. 또 물어볼 사람? 이게 뭐냐?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좋아하는데, 다 마음에 들었지. 여기요. 어떻게 해서 탁구를 치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나? 쌓인 공세와는 별도로 아이들의 질문 공세도 드세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고 예정에 없던 즉석 기자회견이 열린다. 탁구팀을 이렇게 만들면서 나도 운동시키신 거야, 아버지가. 누나는요? 이게 이제 언니도 탁구를 쳤대. 그렇다고 언니 따라서 같이 놀러 갔다가 8살 때 언니를 따라 탁구장에 놀러 갔던 게 자오즈민에게는 탁구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탁구와의 그런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만리장성을 뛰어넘은 핑퐁 사랑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오즈민은 흑룡강성 부근의 이춘에서 태어났다. 경기 때마다 말총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녀는 스카이 서브와 강 스매싱으로 명실공히 여자 탁구의 세계 정상에 올랐었다. 안재영 역시 국민학교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다. 86년 아시안 게임 당시 한국 남자 탁구팀이 최초로 중국을 꺾었을 때 그는 단식과 복식을 모두 이기는 수훈을 세워 갑자기 스타덤에 올랐었다. (84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게임 이후 인편을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온 건 자오즈민 쪽이었다. 그 후 이들은 꾸준히 서신을 통해 그들의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를 모호한 감정을 키워왔었다. 开始见了面以后呢，就是有好感，可是没有 호감은 있었지만 서로 상대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신 왕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재영 씨가 보낸 편지는 안녕하세요. 훈련은 잘 받고 있나요? 뭐 그런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하늘의 뜻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는 그때부터 1년에 너댓 차례씩 시합 때마다 만났죠. 꼭 누가 우리 뒤에서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합 때마다 남들 눈을 피해서 오래오래 도둑 연애를 했죠. 얘기를 나눌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자연히 사랑의 감정이 싹 튼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탁구 스타들의 만남은 자연 둘만의 만남이 될 수 없었다. 아시안 게임 이후 둘 사이에 떠도는 핑크빛 분위기는 여지없이 매스컴의 탄로가 났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추적의 대상이 됐다. (1년에) 고작 서너 차례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국제대회뿐이었다. 그때마다 자오즈민이 바라보는 곳에는 늘 안재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기자들의 짓궂은 카메라가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대기석에서 남들이 볼세라 마음 졸이며 안재영을 바라보는 자오즈민의 모습은 여지없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말았다. 当时你们比赛的时候，你在旁边看他，那你的感受如何？因为那个时候我们两个谈恋爱嘛，不能承认嘛，在中国的时候否认了嘛，所以看他比赛呢，别人就会注意我。他一比赛的时候，我在旁边，中国人就要注意我，所以总是偷偷摸摸的看他比赛，不敢那样。看到他没人看我的时候了，我就看看比赛，就这样。那时候心里面总是为他加油啊，对谁打都是希望他赢。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무성한 소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더 높은 장벽만 쌓아 올릴 뿐이었다.
결국 구설수로 인한 시달림 끝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고 만다. 핑퐁사랑이 맞이한 첫 번째 시련이었다. 那个时候我 그때 제가 먼저 신문지상을 통해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재형 씨가 내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또 이것으로 우리 사랑도 끝나버리는 게 아닐지 무척 걱정됐었어요. 하지만 그때 중국과 한국은 수교가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선수 생활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까 봐 저로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사실 코치나 지도자들도 내심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앞으로 선수 생활이나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되니 결혼은 불가능하다며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다 이르셨죠. 자오지민 씨가 부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소식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87년도 세계 선수권 대 끝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때가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스웨덴에서 한국에 연락해 보니까 아 이런 소식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글쎄요. 좀 속으로는 좀 의아했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좀 한편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게 뭐 진심이 아니었다. 서로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후에도 대외적인 부인은 계속됐다. 서울올림픽이 끝나자 귀국하는 자오지민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자오지민은 끝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계속 물어봐. 계속 고개 흔들게 만들어. 想说的话有，可是因为奥运会完了以后，那个时候还没有公开我们俩的关系，我们俩心里都知道，可是不能说出来嘛。 이번에 저 금메달을 얻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그건 저 그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记者问我呀，是不是奥运会完了以后想我们两个就是举行婚礼呀，再结婚？我不能说，我们说现在还没有定，我们不是在谈恋爱嘛，只能是这样嘛，不能说。可是那个时候就心想，哎呦，现在这个比赛完了结婚多好。想说的话可是。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인 시련을 맞게 된 것은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자오지민이 은퇴를 한 후였다. 그녀가 불투명한 장래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때마침 3, 4개월간 안재영으로부터 연락이 일체 두절된 것이었다. 한때 3, 4개월 정도 소식이 끊겼었거든요. 그땐 정말 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혹시 재영 씨가 다른 여자랑 좋아진 게 아닌지,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은퇴 직후에 진로 문제와 결혼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저로선 무척 난감하더군요. 그때 흑룡강성에 성장되시는 분이 주선을 해서 하얼빈 출신의 미국 유학생을 소개받았어요. 그땐 하버드나 MIT에 다니는 중국 학생들 중에 TV에서 저를 보고 데이트 좀 하자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제 마음속엔 재영 씨밖에 없었죠. 하지만 연락이 없으니까 주위 분들이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조건도 좋고 또 같은 중국 사람이고 그때 갈등이 많았죠.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봐도 결론은 재영 씨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영 씨에게 편지를 했고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재영 씨의 답장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편지가 도중에 분실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서너 달 만에 받아본 안재영의 편지 한 통은 그동안의 흔들림과 나약함을 한꺼번에 거두어 갔다.
일요일이다. 그러나 오늘 안재영은 오랜만에 호라비 신세가 된다. 이 줄 하나하나에 공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이 지금은 탁구같이 스윙이 마지막에 자꾸 꺾어지시는데 팔로스루를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서부터 팔로스루까지는 좀 더 빨리 해주시고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팔로스루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땀 흘리며 운동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 평훈이 엄마가 된 뒤로 그녀의 운동복은 옷장 깊숙이 잠을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그녀는 얼핏 젊음과 열정의 선수 시절을 떠올렸다. 너무 빨리 그 시절에서 멀어져 버린 건 아닐까. 오랜만에 찾은 테니스 코트. 휴식 시간에도 쉴 틈이 없을 만큼 그녀는 아직 유명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휴일이나 일과 후에 이들은 종종 강남의 한 개인 병원을 방문하곤 한다. 이들의 결혼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병원의 원장 양원찬 박사 내외였었다. 양 박사는 그 당시 국가대표 탁구팀의 주치의격이었다. 그는 이들의 결혼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 자오즈민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 안재영을 대신해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였다. 그 중국 방문길은 사실상 안재영의 가족을 대신한 본격적인 혼담의 시작이었다. 양 박사 내외가 중국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자오즈민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조선족 남자들은 아내를 구타하고 또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시키고요. 노예처럼 부려먹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거죠. 이웃의 한 분은 저희 어머니께 혹시 대개 딸이 셋째 부인쯤 되는 게 아니냐, 안재영이 나이가 많고 두 번 결혼한 다음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게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의 생활이 난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시집을 가면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자오즈민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것은 평범하고 무던한 사윗감의 성품 탓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딸 자오즈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오지민 우리 선수의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드는 고마우신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자는 혹시 한국에 시집을 가게 되면 모르는 분들이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사는 나라, 먹을 거 많고 편한 데니까 시집 간다는 이런 인상이라면 절대 딸을 시집을 안 보내겠느라고. 단지 재영이네가 잘은 모르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본인이 마음이 굳건하고 자기 딸을 사랑할 수 있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쪽에서 자오지민 부모가 저 앞에 전해요. 일이 풀리려고 그랬을까? 그때는 탈냉전의 무드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접촉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다. 자오즈민은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스웨덴으로 건너가 혼인신고를 했고 89년 10월 22일 드디어 한국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시댁 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다. 보통의 주부들이 그렇듯이 자오즈민에게도 아기가 잠든 시간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도 보통 이때쯤이 된다. 짜오즈미는 어릴 적부터 탁구를 치는 시간 이외에는 글쓰기를 즐겼었다. 탁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문학을 했을 것이다. 공격적인 탁구를 하던 짜오즈미는 필체 역시 남자처럼 거침이 없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그녀의 성격과 비슷하다. 실제 서비스 박자는 정확하고 내지는 자기 서비스 박자 들어갔을 때 상대가 들어오는 박자 같은 거 있다고. 사실 그러면서 반면에 안코치는 선수 시절 안정 위주의 경기를 펼쳤었다. 그런 안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하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경기의 리듬, 즉 박자 조절이다. 그런 선수에 대한 내가 박자 어떻게 가져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그냥 내 것만 가지고 이게 내 박자니까. 상대방의 박자를 잘 읽어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감행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이 안코치 스타일이다. 상황 나면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 날카로워진다 생각이. 그 우리가 상대방의 박자에 적절히 자신을 대응한 뒤 차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편의 박자를 유도해간다. 안재영의 이런 작전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핑퐁 게임에서도 주요했던 게 아닐까. 짜오즈민의 적극적인 서브를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신의 리듬으로 이끌며 그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 그 대장정을 마침내 결혼이라는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다. 한때 유수한 중국 청년이 라이벌로 등장해 역전패할 위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국경과 체제라는 엄청난 장벽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 방송 출연이 있는 날이다. 결혼한 지 3년이 돼가는데 방송국이나 잡지사에서는 지금도 종종 이들을 찾는다. 자신들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 이들 부부는 그다지 인색하지 않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많이 하실 때는 중국말로 하셔야죠. 그러면은 문제 풀고 그러는 거 설명하고 그러는 건 안재영 씨가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살림은 자오지민 씨가 하세요. 왜냐하면 돈 거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오늘은 퀴즈 프로그램의 출전팀으로 초대를 받았다. 네, 안재영 씨하고 자오지민 부부 나오셨습니다. 원래 한 달간 버려 이거. 표창부수. 두 사람의 팀워크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다. 아니, 네, 한번 수박 먹고 소변. 네. 아니 설명을 해요. 이게 가장 요즘 많은데요. 네. 그 수박 훔친 수박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동우랑 얼마나 잘 살아. 아까 거야. 아유. 그러나 결혼 후 3년, 이제 이들도 얼마쯤은 사회의 관심에서 비켜서고 싶어진다.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 역시 평범한 구성원으로 이 사회 속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뭐야? 응원아. 손 들어주세요. 두 사람이 근처에 재래식 시장을 자주 찾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사람들 속에 섞이기에는 시장이 여러모로 편하다. 상추 얼마? 300원. 이게 300원어치예요? 300원어치, 1,600원어치인데요. 1,600원?
300원. 돈을 주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것도 그런대로 자오즈민에게는 새로운 재미. 시장 볼 때는 부부가 항상 동행한다. 중국의 어머니는 한국의 남자들이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걱정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자상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이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냄새로 확인을 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자오즈민은 한국 음식을 곧잘 만든다.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이 그녀의 주특기 요리이고 김치찌개나 콩나물국도 상에 자주 올린다. 아이고, 차가워. 시집 와서 처음에는 한국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이 많았었다. 요즘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을 듬뿍 쳐서 먹을 때가 있다. 하지만 보통 때의 식사는 늘 한국식이고 이제는 자오즈민도 거기에 제법 입맛을 들였다.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보안기사. 보안기사. 자, 그냥 보이는데. 자, 오늘 밥도 됐나? 우리 밥 줄까? 밥 안 돼. 우리 밥 줄까? 응. 뭐 이쪽 여기. 내가 할게. 그래, 오늘 자. 식탁이 가장 풍성할 때는 역시 시장을 다녀온 날이다. 오늘 밥 안 줘도 돼? 몇 시에 먹었지? 몇 시로? 왜? 안 주라. 그래 안 줘. 정월 너 먹고 때문에 싶어. 밥도 못 먹잖아.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바라바게 놀던 내일이나. 그래? 뭐야? 언니 잘하냐? 화음은 결코 혼자서는 만들지 못한다. 살아보니 결혼 생활도 결국은 팀워크가 아닌가 싶다. 둘이서 한 마음이 돼야만 이길 수 있는 혼합복식 같은 것. 결혼이란 그런 게 아닐까. 남편의 휴가를 이용해 모처럼 시댁 나들이를 한다. 엄마. 아빠, 엄마, 맘마. 안녕하세요. 수고했죠. 많이 컸어요. 할머니. 아이고. 많이 컸어. 어이구 많이 컸어. 뭘 봐. 여기 나, 여기 저. 자고로 한국의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자오즈민은 그런 한국 속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들도 지금은 며느리 사랑이 유별나시다. 며칠 날 갈래? 3, 4일 정도 있어요. 4일? 여기가? 그러면 30일 날? 내년 여름에 휴가, 내년 여름 휴가 같이 가요. 너희들이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여기서 결혼식 한 번, 중국에서 결혼식 한 번 이렇게 한다 했었거든. 중국 풍습이 그런다면서. 부산에 머물면서 자오즈민은 시누이와 함께 집중적인 한국 요리 강습을 받는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시어머니의 요리 강습은 늘 서울에서의 식탁을 다양하게 해주었다. 미역 같이 이렇게 이어서 볶고 그래갖고 이제 미역도 이어서 미역이 엄마 이번에 끓인 거는 미역이 나빠 새로 좋은 거 사면은 그거는 이래서 볶으면 맛이 없어. 오늘 저녁에 배운 것은 미역국과 조기구이. 그러나 천알의 시누이 앞에서 올케 언니는 그만 최면을 구겨버렸다. 엄마야, 저기 탔어요. 다시 구워야 돼. 되나 그럼. 잘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조금해서 그렇지. 4개밖에 안 돼. 이 마지막에. 아, 맞지. 나 이제 된다 이제. 조금 됐다. 아유 왜? 멋있게. 못생겼다. 처녀 시절 종횡무진 탁구 스타로 활약하던 자오지민에게는 신부 수업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신혼부부들 나올 때 이거 퀴즈 내갖고. 따라서 그녀의 신부 수업은 한국에 와 진짜 신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신부 수업에 끼어든 남편도 열심히 솜씨를 보태보지만 그래도 혼자 설렁설렁 만드는 시누이 일손에는 역시 역부족이다. 왜? 姐，是我小敏。你好。怎么样？我现在釜山。 시댁 식구들과의 포근함에 젖을 때마다 자오지민은 부쩍 친정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 자신 병훈이의 엄마가 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갖고 가면서 뒤늦게 철이 드는 기분이다. 8月大概什么时候？8月底啊。那还挺快的，我在那边签证哦。家乡挺好的。 음성은 이렇듯 가까운데 고향 땅은 왜 그리 멀리 있는가? 家乡现在不在。 결혼을 한 이듬해 8월 안재영과 자오지민은 북경 아시안 게임도 볼 겸 친정 나들이를 했었다. 고향 이춘에 닿기까지 부부는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또다시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야 하는 꼬박 이틀이 넘는 여행을 계획했다. 신부로 도착한 고향 땅. 늘 익숙하던 모국의 분위기가 그새 별다른 느낌의 푸근함으로 가슴 깊이 다가왔다. 자신이 몸담았던 대표팀을 방문해 후배와 동료들도 만났다. 정든 얼굴들 속에 섞여 그녀는 실로 행복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표정은 분명 서울에서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다. 想念你的老家，你的父母亲。 오로지 남편 하나만을 바라고 고향에서의 삶을 포기했을 땐 미처 이런 향수라는 복병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家乡对我呀，可以说我自己特别满意，但是不知道为什么，孩子有了以后吧，好像也是特别想家。玩的时候呢，还挺好的，就跟他一起玩。可是有的时候，孩子一病了，这样。 我心里面就想，哎呀，如果那个在自己家的话，这样担心的不那么多嘛。因为妈妈年龄也大了，身体又不好，所以总是的这样担心吧。就是家乡对我，哎呀，可以说我自己特别满意。如果有一点不满意的话，我想我那时候不知道这样怎么生活。 没走错门了啊！走错了。
부산에는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또 한 쌍의 한중 커플이 살고 있다. 예,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现在第2位是吗？ 안녕하세요. 天天就这样弄。一天我都是管理。 자오즈민에게는 모처럼 중국말로 실컷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다. 就是第2，很可惜啊。他也有希望冠军的，可是那个庄勇拿冠军那个，他是50米最好的，就他第100米拿了冠军，50米还不知 본물이 道怎么样。 터지듯 두 사람은 조금의 미진함도 없이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쏟아낸다. 上海的，上海上次人。 88年好像也是得第2名吧。 第2名，88年50米那是。这次是100米冠军啊。 참으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모국어의 편안함이다. 이들 부부는 각각 일본에 유학을 와서 만나게 됐다. 지금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일본어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是哪儿的呀？ 이우 샤오레이는 샹하이 출신이고 자오즈민의 고향은 하얼빈 부근이다. 我也不知道，反正特别甜，孩子特别喜欢，孩子吃特别胖。 怪不得这么胖，吃孩子吃南洋。才刚一开始吃1个月。 각자 서로의 사투리 대신 북경 표준어로 얘기하는데도 모국어는 조금도 답답하지 않다. 두 사람 다 언어와 체제, 그 밖에 높은 장애물을 넘어 한국인의 아내가 됐다. 이들에게 결국 타국살이의 결단을 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没有一个正式的贸易公司嘛，这样是不合法的、违法的。韩国不允许。 이들 부부 사이에도 이제 9개월 된 딸이 생겼다.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한중 커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먼 곳에서 반려자를 만났을 뿐 이들도 이제는 평범한 부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머님 닮았어요. 그래 할머니 닮았어. 미워했던가 봐. 앞으로 몇 년 후가 될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그런 장벽들은 사라져갈 것이다. 자오즈민은 바다에서 몇 천리 떨어진 내륙 지방에서만 자랐다. 그래서 시댁 나들이의 즐거움 중 바다 구경을 빼놓을 수 없다. 이쪽 가 중국, 다 이쪽 가 이천. 저기로 가면 홍콩이고 조금 더 이쪽 위로 가면 이제 하얼빈 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며칠 걸릴까? 며칠? 지금 여기 부산, 중국. 아득히 먼 고향에 정든 사람들을 남겨둔 채 그녀는 지금 낯선 곳에 서 있다. 그건 그녀 스스로 원해서 택한 그녀의 자리였다. 국경과 이념의 만리장성을 넘어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인지 모른다. 이들이 꾸려가는 미래는 먼 훗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게 될까?